자, 갑니다. 생명체 구성물질. 생명체 구성물질. 어떤 친구가 유튜브에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달아놨던데요. 댓글을 내가 얘기해줬나요?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애들 반응이 0. 그래서 그 수업이 뭔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통합과학 통합과학 수업이에요. 우리 반응을 안 하긴 안 해요, 우리가. 그죠? 자, 갑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기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뜻은 생명체를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기물은 거의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 조금 더 큰 범위이긴 해요. 아까도 문제 풀 때도 얘기 나왔는데 탄소화합물이 조금 더 큰 범위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 탄소화합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기물이고 유기물이 아닌 게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CO2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탄소화합물이죠.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탄소화합물이라는 거 아까 정의가 뭐였죠? C에 H와 O와 N이나 S나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무슨 물질이에요? 공유결합물질인가요? 금속결합물질인가요? 이온결합물질인가요? 공유결합물질이죠. 공유결합물질. 자, 누구를 골격으로 한다? 탄소를 골격으로 한다.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골격이 쭉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새까만, 그죠? 새까만 그 가운데 탄소들이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이제 4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뭐가 나왔어요? 탄단지가 나왔어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에요. 근데 이제 지질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지질은 지방과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나눠져요. 스테로이드. 네,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유기물, 즉 탄소화합물이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질과 지방이 다른 말이라는 거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거기 나와 있듯이 3지방산 원글리세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뼈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방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인지질은 그렇게 생기지 않고 하나의 머리에 다리가 2개 달린 꼴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됐죠? 네, 거기 나오는 지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방산의 연결고리만 쭉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긴 해요. 자, 밑으로 가면 탄소. 그러면 탄소라는 애가 제일 중요하겠죠. 골격이니까. 이 탄소는 앞에서 배웠던 지각 구성물질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원자 번호 6번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이제 K 껍질에 2개의 전자, L 껍질에 4개의 전자에서 최외곽 전자가 4개 또는 원작가 전자가 4개예요. 자, 원작가 전자 4개인 물질의 특성은 원작가 전자 4개인 물질의 특성이 뭐예요? 공유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다. 즉 다른 애들하고 전자를 4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4개. 그죠? 그래서 전자쌍 4쌍을 공유결합할 수 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탄소는 규소하고 거의 같은데 왜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많은데 규소화합물은 별로 없느냐? 저번에 규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 앞단원 조금 복습을 하면 규소는 꼭 뭐가 껴들어가야 돼요? 꼭 산소가 껴들어가야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는 그렇지 않고 탄소끼리만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탄소의 결합 규칙성. 자, 탄소는 결합 규칙성의 첫 번째는 탄소는 이렇게 골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슬 모양. 얘가 사슬이에요.
사슬. 그 다음에 가지 달린 구조. 자, 사슬 구조, 가지 달린 구조. 그런데 가지 달린 구조는 뭐냐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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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요? C가 일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예, 이렇게 가지 달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리 구조. 고리 모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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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서 고리. 됐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지금 탄소가 5개인 거 똑같잖아요. 탄소 5개인 거 똑같은데 다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이해했죠? 심지어 두 번째 단일 결합도 가능하고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단일 결합, CC 단일 결합, CC 이중 결합, CC 삼중 결합이 모두 가능하다 이것이.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전부 성격이 달라요.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지어 세 번째 탄소는 이 탄소 이외에도 다른 애들과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결합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끼어 들어올 때마다 물질이 달라진다 이거죠. 이런 물질이 달라지게 된다. 자, 따라서 생명체에서 탄소가 왜 중요하냐? 별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가능하죠? 왜 탄소가 중요하냐?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골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들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긴 모습과 제가 생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게 외형이 다르려면 또는 기능이 다르려면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탄소는 그렇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기에 좋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의 그림이 나와요.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걸로 보면 탄소가 되게 좋아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잖아. 그지? 그러면 탄소와 규소의 그럼 공통점만 찾아볼까요? 원자번호 14번 규소와 6번 탄소의 공통점. 첫 번째,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도 몇 개다? 4개다. 원자가 전자가 4개면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4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나 생명을 이루는 물질의 골격이 되는 물질이다. 그죠? 골격이 되는 원소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다만 차이점은 뭐라고요? 다만 차이점은? 규소는 지각 구성물질, 탄소는 생명 구성물질. 이유는 규소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결정 구조만 가능하고 탄소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바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체 구성물질 114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생명체 구성물질에 원소들의 함량이 나와요. 누가 제일 많은가요? 산소가 제일 많죠? 이게 질량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질량비. 이게 개수비로는 수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량비이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죠? 탄소입니다. OCHN의 순서입니다. 되셨나요? OCHN의 순서. 산소가 가장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성 원소 중에.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질로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성 원소가 아니라 물질. 어떤 물질이 제일 많으냐? H2가 제일 많아요. 네, 물이 제일 많습니다. 물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이 물이라는 애는 유기물이 아니죠? 유기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뭐냐? 단백질입니다. 유기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단백질.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탄수화물은 되게 적죠?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적은데 이유가 뭐예요? 다 태워버리니까. 그렇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는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에너지로 다 써버려요. 에너지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데는 덜 쓰인다.
그리고 자꾸 우리 몸에 탄수화물 쌓여 있으면 안 좋죠. 그게 뭐냐면 살찌는 거니까. 그죠? 결국.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 분자의 특성.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H2는 이렇게 생겼어요. H와 OH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산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비공유 전자쌍. 앞쪽에서 배웠죠? 네.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조가 아주 희한하게 요 각도가 104.5도로 되어 있고 구조가 구분형 구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얘가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한 용해성을 갖고 있어요. 극성 분자의 용해성, 아주 희한한 용해성을 갖고 있는데 뭐냐? 자기하고 비슷한 극성 분자들을 잘 녹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앞쪽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뭐죠? 이온 결합 물질 자체를 녹일 수 있어요. 극성 분자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물 분자가 극성이기 때문에 그 물 분자의 용해성에 의해서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물 분자가 극성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러면 왜 극성이냐? 물 분자를 그릴 때 우리가 그리면 요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거든?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산소가 완전히 뭘 다 뺏어가는 형태? 완전히 전자를 뺏어가는 형태다 이거지. 그래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을 완전히 뺏어가는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가져야 되는 전자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산소 쪽으로 완전히 많이 쏠려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부분전하라는 걸 갖게 됩니다. 뭐를 갖게 된다고? 부분전하라는 걸 갖게 돼요.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전자를 뺏겼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산소 쪽에는 뭘 띠게 되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쪽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수소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2O 이렇게 있으면 옆에 H2O 다른 H2O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요렇게 뭐야? 자,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요 사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요? 인력이 생기는데 요걸 뭐라고 해? 요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선생님,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닌가요?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분자 간 인력. 예, 요 분자 간의 인력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 이건 실제 원자 간의 결합이 아닙니다. 뭐 사이의 인력? 분자 사이의 인력. 알겠죠? 분자 사이의 인력. 자, 결합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소결합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물은 첫 번째 비열이 되게 큽니다. 왜냐면 이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쪼개고 온도가 높아지려면 굉장히 많은 열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 두 번째, 기화열이나 융해열도 크다. 기화열은 뭐고 융해열은 뭘까요? 기화열 뭐예요? 기화열. 액체가 기체될 때, 융해열은 뭐예요? 고체가 액체될 때, 됐죠? 이때 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비열 크고 어떻게 해요? 기화열이 크니까 뭐 할 때 좋으냐면 체온 유지에 좋아요.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을 온도 올릴 때 필요한 열.
어떤 물질의 그러니까 온도가 물질마다 같은 열량을 준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애는 되게 빨리 가열되고 어떤 애는 천천히 가열되거든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걸 이제 비열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 기화열이 크다는 뭐에 좋으냐면 체온 유지에 좋아요. 그러니까 바깥에가 추워진다고 내 체온이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거나 바깥이 더워진다고 빨리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비열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막 운동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땀이 나오죠. 땀이 나오면 그 땀이 어떻게 한다고? 기화되면서 뭘 뺏어가? 기화열을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뜨거워졌을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기화되면서 뭐라고요?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춰줄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로 잘 나옵니다. 이해갔나요? 오케이. 자, 이제 물에 대해서는 요 정도 배우고요. 다음엔 단백질입니다. 자, 이번엔 단백질 배울 거예요. 단백질. 단백질이란 뭐냐? 우리 단백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기. 그죠? 고기 떠오르죠? 네, 단백질. 자,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이런 건 알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몸을 구성한다. 두 번째,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세 번째, 생리작용 조절을 한다. 생리작용이라는 건 뭘 생리작용이라고 하죠? 혹시 알아요? 살아가는데 이로운 작용들. 살아가는데 이로운 작용들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야. 네 번째, 면역작용.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물질의 운반.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5가지만 할게요. 자, 몸을 구성합니다. 근육의 주성분이다. 근육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조절하는 호르몬이 단백질로 구성된다. 자, 면역에 관계되는 항체. 뭐 워낙에 이런 말들 많이 쓰니까 알죠. 항원항체 반응 뭐 이런 거. 항체도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다. 자, 물질 운반 가장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뭐 운반해요? 산소 운반하죠? 그 산소 운반 이런 거 적혈구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런 얘기지.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6번째 제일 많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얼마? 4kcal의 뭐예요? 열량이 발생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쓰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단백질의 구성 성분, 구성 단위에 대해서 배웁니다. 단백질이라는 애는 중합체란 말이야. 그래서 단위체가 무엇을 통해서 중합체를 만든다 이렇게 배워요. 자, 어떤 반응을 통해서? 중합 반응을 통해서. 무슨 반응이라고? 중합 반응을 통해서 중합체를 만듭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들이 중합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중합체인 단백질을 만든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작용기가 달리는데 하나는 H, 하나는 R, 하나는 COOH, 하나는 NH2예요. NH2.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미노기 이렇게 합니다. 카복실기. 왜 바보 같은 소리 하냐? 카복실기.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그래요? 아미노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곁사슬 또는 작용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미노산은 공통적으로 H와 COH와 NH2 요 3가지 작용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만 다르냐면 요 R만 달라요. 요 R이 뭐냐에 따라 뭐 H냐 CH3냐 그런 것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종류가
최소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20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죠. 필수만 20가지니까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이 카복실기는 산성을 띠고요. 산염기 기억나요? 중학에도 배웠던 거? 산성, 염기성. 자, 산성을 띠고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성.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아미노산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양쪽성 물질. 이해하셨죠?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작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갑니다. 중합반응 자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중합반응 자체를 보여주려면 얘를 좀 다르게 그려야 될 것 같아. COOH 이렇게 그릴게요. R1.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NH2COOHR2 이렇게.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산에서 한쪽에서 OH, 한쪽에서 H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뭘까요? H 두 개와 O가 빠져나가. 뭐야? H2O.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탈수에 의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탈수, 축합, 중합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탈수, 축합, 중합 반응.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CO 이중결합 NH, CH, CO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R1, R2 이렇게 붙어요. 되셨나요? 네. 요 작용기를 뭐라고 한다? 요 작용기를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어느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볼까요? CO 이중 결합 아니면 NH? 그렇죠. C와 N 사이.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뭘 하죠? 소화라는 걸 하잖아요. 그 소화할 때 뭘 깨는 거야? 그렇지. 요 펩타이드가 요 결합을 깨면 아미노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결합을 깨고 이쪽에 뭐 붙어야 돼? OH. 요 결합을 깨고 여기는 H. 이렇게 붙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이유 아시겠죠? 탈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두 개가 붙는다. 그런데 중합, 계속 붙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영어로 콘덴싱 보일러 알아? 콘덴싱 보일러? 컨덴세이션이에요. 컨덴세이션. 중합. 컨덴세이션.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 어떻게? 디펩타이드. 세 개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 여러 개 결합하면 뭐라고 부른다? 폴리펩타이드. 체크. 자,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 폴리펩타이드들 중에 구조와 기능을 갖춘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구조와 기능을 갖춘 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이해했죠? 그 단백질이 모여서 헤모글로빈 되는 그림이 나와요. 거기. 되셨나요? 단백질이 4개 결합하면 4개 결합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 이제 햄이라고 하는데 그 4개 결합한 상태에 철이 들어가면 빨개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혈구다. 자, 구조 갑니다. 구조. 자, 합성된 폴리펩타이드가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기능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백질 이렇게 부른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별표. 따라서 이 단백질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배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 별표 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땡민 씨 안 치고 계시네요. 참. 네. 쳤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되게 약할 것 같죠? 생각보다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열이나 산이나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될 때 어떻게 변성되느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기 요리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 고기 요리할 때 우리가 과일즙에다가 뭐 무즙이나 이런 데는 과일즙이나 무즙의 재 그럼 뭐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산이 옐게요. 그래서 연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잘 재놨다가 고기를 익혀서 먹어요. 고기 익히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날것 상태에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익히면 맛있게 변하죠. 그죠? 그게 단백질의 변성이에요. 열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 산과 열에 의해서 뭐가 변할 수 있다? 산과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다. 이해 가셨나요? Got it? 오케이. 자, 이젠 요번에는 단백질을 넘어서 핵산을 배웁니다. 자, 뭐 하나만. 자, 핵산입니다. 핵산. 뉴클레익 애시드. 뭐라고요? 뉴클레익 애시드예요. 핵산이란 뉴클레익 애시드. 자, 왜 애시드라고 부를까요? 핵산. 산성을 띠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핵산은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단위체가 모해서 만든 중합체, 단위체가 중합 반응을 해서 만든 중합체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핵산의 단위체를 뭐라고 하느냐? 이건 시험 문제거리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합체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얘는 뭘 하는 아이냐? 중합체가 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땡민이처럼 얼굴이 하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어떻게? 얼굴색이 매력적인 색깔일 수도 있어요. 지금 비웃은 거예요? 사람을 면전에서? 그래요. 자, 끝나고 다각적 상담을 하죠. 심층 상담. 어때요? 좋죠? 자, 먼저 가 있으셔도 될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릴지 모르거든요. 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라 불리우는 물질 하나예요. 알겠죠? 왜 염기라 불리우는지는 되게 나중에 배우거든요. 자, 인산과 당과 염기 1대 1대1입니다. 뭐라고요? 1대 1대1 이렇게. 되셨나요? 얘를 구조화해서 그릴 때 인산, 그 다음에 가운데 당, 그리고 염기 이렇게 그립니다. 인산당 염기. 되셨나요? 네. 이 핵산은 이 바깥쪽에 존재하게 되는 인산 때문에 핵산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알겠죠? 산성을 띈다는 뜻의 핵산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염기라 불리우는 이 물질은 안쪽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핵산이 산성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염기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염기의 종류에는 4가지 A, C, G, T가 있어요. 이름이 각각 뭐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원래 이제 티민이라고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타이민 이렇게. 됐어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알려드린 이 4가지의 염기는 DNA의 염기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DNA가 갖는 염기예요. 그러면 RNA라는 핵산은 어떻게 해요? A와 C와 G와 U를 갖습니다. U. 아시겠죠? 예, 이 U가 유라실이에요. 유라실이라는 애를 갖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DNA와 RNA는 염기가 달라요. 알겠죠? DNA는 ACGT를 갖는데 RNA는 ACGU를 갖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드디어 DNA, RNA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DNA와 RNA는 뭐가 다른지 보자. 자, DNA 대 RNA. 영어 자체가 얘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고요. 얘는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하나가 디옥시, 옥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산소가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똑같이 핵산이긴 한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RNA는 단일 가닥이에요. 됐어요?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RNA는 단일 가닥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유전 정보를 염기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오케이?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은 DNA가 하고 그것을 다른 데다 전달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RNA가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두 개 비교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중 나선 구조, 즉 두 가닥이냐 한 가닥이냐예요. 이해했죠?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 당이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 그런데 여긴 리보스입니다. 그냥 리보스.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차이 나더라? 방금 전에 배웠던 염기도 차이 납니다. 알겠죠? 얘는 염기를 뭘 갖냐면 DNA는 A, C, G, T를 갖는데 RNA는 A, C, G, U를 가져요. 이해 갔나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거꾸로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단일 가닥이네 RNA. 그러면 RNA의 당은 리보스, RNA의 염기는 ACGU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자체가 되게 크게 다르죠. 자, DNA는 유전 정보를 뭐 한다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하고 역할을 하고 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RNA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생원, 생투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뭘 배우냐면 그런데 이게 꼭 전달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tRNA가 있고 mRNA가 있고 뭐 rRNA가 있고 뭐 이렇다는 거 배워요. 요거는 이제 세부하게 더 배우실 내용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조, 핵산의 형성 과정. 좀 칠판을 지우고. 자, 핵산의 단위체는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내가 뉴클레오타이드 좀 여러 개를 그릴게요. 자, 인산, 당, 염기. 자, 다시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인산이 있고 여기 당이 있고 다시 인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에 있는 작용기 하나가 누구하고 결합하게 되냐면 이렇게 인산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과 당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바깥 골격이 생겨요. 이렇게. 되셨나요?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당과 인산의 골격, 당, 인산 골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로 되어 있냐면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바깥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바깥쪽은 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산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핵산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 뭐가 달릴 수 있냐면 A나 C가 달릴 수 있죠. 그러면 반대쪽에 자 이제 DNA가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염기가 또 있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산당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와 그림 되게 못 그린다 오늘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얘도 바깥쪽 골격이 인산당 이렇게 바깥쪽 골격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안쪽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여기가 A니까 이쪽에 T가 옵니다. 그럼 여기 C면 여기가 G가 와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상보적 결합하게 됩니다. 다시 A가 오면 무조건 T가 오고 C가 오면 무조건 G가 온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보적 결합이라고 그래요. 상보적 결합.
상호 보완적 결합한다 뭐 이런 얘기지. 되셨나요? 그래서 A와 T 사이에는 이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생기게 되고 C와 G 사이에는 이렇게 인력이 생기게 돼요. 자, 이 A와 T 사이, C와 G 사이의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수소결합. A와 T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몇 개? 2개. C와 G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몇 개? 3개 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2개가 셀까요? 3개가 셀까요? 3개가 3개 결합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C와 G가 3개 결합합니다. 야, 이래서 그 댓글이 있나봐. 반응이 없다고. 야, 3개가 세게 결합한다고. 알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뭘 바랄까요, 더 이상.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따라서, 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느냐면, 요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놈. 그죠? 얘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뭐가 다르다고요? 이 DNA가 어떤 건지가 결정이 납니다. 됐죠? 즉, DNA는 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뭐에 따라? 종류, 수, 순서. 즉, 배열이죠. 배열 순서. 배열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왜 염색체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염색체를 만들 때 DNA가 염색체를 만들 때 어떤 DNA가 그 염색체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갖는 전혀 다른 유전 정보를 갖는 것들을 갖게 된다 이거지.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단백질하고 핵산하고 되게 비슷하죠? 일단 단백질하고 핵산이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 공통점이 단위체가 중합 반응을 통해서 중합체를 만든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뭐에 따라? 그 단위체의 종류, 수, 배열에 따라 성격과 특성, 기능이 다르다. 그죠? 맞아?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정리돼서. 자, DNA 특성. 자, 뭐에 따라? 염기 서열에 따라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우리가 사실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 정보라고 불러요. 그 염기 서열을. 이해하셨나요?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염기 상보적 결합. 아까 이 상보적 결합이라는 얘기 나왔죠? 그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염기 100개가 있다. 염기가 100개가 있다. 그 중에 A가 20개라면 배고픈데 라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야, 염기가 20개라면 오케이? 자,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와 T가 상보적 결합할 거고 C와 G가 상보적 결합할 건데 A가 20개면 T는 몇 개예요? 20개예요, 무조건. 맞죠? 그러면 사이토신 몇 개게요? 그렇죠. 나머지 60을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30개, 얘가 30개여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걸 상보적 결합에 의한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저건 뭐 법칙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배우셔요. 자, 됐어요? 자, 마지막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단원 정리. 자, DNA 구조와 규칙성. DNA 전체 모양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얘가 그렇죠.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가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들어오게 되냐면 요 한 반바퀴에 5개, 한 바퀴 돌 때 10개가 들어가요. 염기 10개가. 자,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이다. 이중 나선 구조의 지름은 항상 균일하게 되고 한 회전에 몇 쌍이 들어간다고요? 10쌍이 들어갑니다. 자, 이 나선의 바깥쪽은 이 바깥쪽은 뭐라고요? 당과 인산의 골격. 자, 나선 안쪽에는 뭐의 수소결합? 염기끼리의 수소결합. 그죠? 염기끼리의 수소결합. 안쪽은. 연기 말고요. 염기요.
됐어요? 아, 염기들이겠죠. 예. 한 염기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 너 왜 그래요, 정말. 어? 아, 땡린 씨 진짜 왜 그러래요. 어? 자, 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나선 안쪽을 향하고 있는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뭐래요? 아니. 상보적 결합한다. 그러니까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하는 건 상보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특정 염기하고 결합하는 건 상보적이다. 즉,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결합한다. 자, 이 마주먹으는 염기는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보적 결합과 수소 결합을 아이들이 헷갈려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상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호번역. 즉,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한다. 그럴 때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염기끼리는 어떤 힘으로 결합합니까? 그럼 뭐예요? 그건 수소 결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적 비교. 자, 단위체. 단백질 단위체가 뭐죠?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뉴클레오타이드. 자, 결합 방식. 뭐죠?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 핵산은 골격은 당인산. 그 골격은 뭐야? 공유 결합. 염기산끼리는 수소 결합. 자, 따라서 다양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다양성을 획득하는 방식. 자, 20종류의 뭐가?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다양한 순서와 종류로, 그죠? 뭘 만든다? 아유, 네모칸이 조그맣다. 뭘 만들죠?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 획득 방식. 4종류의 뭐가? 4종류의 염기가, 그죠? 염기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뭐를 가지는 이게 유전정보라고 그랬죠. 이게 유전정보야. 염기서열. 염기서열이 뭐라고? DNA상의 염기서열이 뭐야? 유전정보예요.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데 나중에 모르면 안 돼. DNA상의 염기서열이 뭐라고? 유전정보예요. 됐어요? 단백질이요? 아,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 네, 펩타이드 결합.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생명 구성물질의 규칙성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뭐 한다고요? 수요일 날 신소재 여러분들 따로 보강합니다.